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기본적 상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관계 조사를 했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조사했죠?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거기 460 상태, 물건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조사하라고 했죠? 그럼 상태가 뭐냐? 거기 교재를 바로 보세요. 463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줄 후단 보면 벽면 균열 상태 있어요? 벽면 동그라미.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도색도배 동그라미. 자, 그 단어만 체크해 놓으면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사해야 돼요? 물어본 거 자료 요구 빨리 적어. 자료 요구서.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한 거요. 자료 요구라고 적으세요. 적었어요? 그걸 조사해야 돼. 벽면 균열이냐 도식도가 필요하냐 이거. 단어만 체크하면 뭔 소리인지 알잖아요. 자료 요구. 자, TP 넘어가세요. 각종 시설 상태란 말이 있습니까? 예. 자, 동그라미 1번 수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후단에 전기 동그라미. 찾았어요? 2번 가스, 3번 소방, 4번 열공급, 5번 승강기, 6번 중간에 배수. 그러면 이 단어만 체크해도 수도 파손됐냐, 물 잘 나오냐, 전기 작동 상태 뭐 이런 거 조사해야 되겠죠? 열공급 중앙난방이냐, 개별난방이냐, 소방, 소화기, 소화전 갖췄느냐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 조사하는데 이건 어떻게 조사해야 돼요? 자료 요구. 자료 요구사항. 자료 요구라고 적어요. 의뢰인에게 직접 자료 요구해서 조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청색 2번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나와 있죠? 양가로 1번 제목 읽으세요. 2번. 자, 두 개 묶으세요. 양가로 1번하고 2번 묶어요. 이걸 묶어갖고 입지 조건이라고 적어. 이게 입지 조건이거든요.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입지 조건, 입지. 입지 조건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사해야 돼? 그렇지. 아까 현장 조사 나왔죠? 개공이 직접 조사 이렇게 적으세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직접 조사. 현장 조사 한단 말인데 개공이 직접 조사 적었어요? 자, 입지 조건은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나와 있어요? 첫째 줄 중간 내용에서 일조량 동그라미. 일조량 밑에 소음 진동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조사해요? 자료 요구. 벽수 1에서 1이잖아요. 자료 요구라고 적어. 자료 요구상이요. 자료 요구상. 그런데 그 후단에 보면 1km에는 비선호시설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것은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자, 일조 소음 진동까지만 자료 요구상이야. 그럼 비선호시설 개공이 직접 조사요. 그럼 비선호시설이 뭐예요? 뭐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선호하지 않는 시설 1km까지만 조사하는데 이것은 개공이 직접 조사. 됐어요? 그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하고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 이거 조사해야 되죠. 이걸 관리에 관한 사항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사해야 돼? 개공이 직접 조사라고 적으세요. 개공이 직접 조사.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알아봐야 돼. 개공이 무슨 조사? 직접 조사.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됐어요? 저 말이 아니라 그 말. 그치? 됐죠?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조사 끝났어요. 그럼 이제 조세 조사로 가라 그랬잖아, 아까.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조사를 했죠? 그럼 여기는 종류만 체크할게요. 양가로 2번에서 두 번째 후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외쳐보세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 인지세 했어요? 이게 취득 관련 조세라고 했죠? 그거 조사해야 돼. 그러면 세율을 조사해야지. 세율은 어디가 나와? 세법. 이게 세법 뒤져갖고 조사한 거야. 그래서 일단 종류만 우리는 법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조사해. 거래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저 물건 금액을 말하죠. 누가 산정한 금액이요? 의뢰인 제시한 가격을 말할까? 개공이 산정한 금액을 말할까? 둘 중 하나겠죠. 협의해서. 자, 거기 청색 2번에서 양가를 1번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읽으면서 몇 줄? 그러면 누가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써요? 개공이 산정한 금액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학개론 배우고 있어, 안 배우고 있어요? 감정평가론을 이것 때문에 배운 거야.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저 물건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 개공이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선정한 금액이 예정 금액. 개공이 산정한 금액이요. 의뢰인 제시한 가격 바탕으로 해서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조합해 갖고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선정한 금액이 예정 금액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예정 금액 조사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 써야 되죠? 조사 끝났어요. 조사 끝났어요. 그 많은 거 어떻게 조사하지? 근데 벌써 끝났잖아요. 신기하죠? 그럼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4절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이거 작성하라 그랬죠? 그럼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468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이거 다 외워야 될 건데 자,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두 문제 맞추려고? 아니, 쉬워. 이거 무조건 나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맞춰야 돼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고 3, 4월, 5, 6월 나눠서 할 거예요. 그때 하면은 10월 시험이니까 마치고도 남아. 되게 쉬워. 저하고 같이 하면 그래요. 막 답이 막 올라와. 이해됐어요? 막 튀어 올라와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서식은 공부하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문제 나오는데 그걸로 공부해야지.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어디 나올지 몰라서 그게 어려운 것이지. 어렵든 쉽든 나온 게 확실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슨 소리 알겠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온 게 확실시 되면 어렵든 쉽든 무조건 해야 돼요. 하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건 3, 4, 5, 6월 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절에 가서 3년간 연구해야 했잖아요. 무슨 절인지 아세요? 그 송광사, 순천 송광사라고 있어요. 그 옆 순천, 전라남도 순천. 그 송광사 그 암자가 불이람이라고 있어요. 그 법정 스님이 거주했던데 거기서 내가 그 옆방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이면 돼. 이해됐어요? 네. 농담이에요. 그렇죠. 사실 같이 말하니까 또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연구를 내가 했어요.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자, 그러면 48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칠판 봐보세요. 우리가 의뢰가 들어오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계획 수립했죠? 그 다음에 이거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여태 이게 조사하긴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조사한 걸 설명하죠? 그러면 설명한다고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든 건 아니잖아요? 사도록 만든 것이 거기 중개 영업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자, 돈 잘 벌려면 이걸 잘해야 돼. 근데 시험은 잘 안 나와. 한 3, 4년에 걸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내용도 많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 D페이지가 전부야. 그래서 이것은 3, 4월 달에 한번 봐드릴게요. 예,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용도 많지 않고 3, 4월 달에 한번 봐드릴 테니까 넘어가고. 자, 4장 이제 계약 체결까지 넘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럼 개공 소결하면 누가 계약서 써야 돼? 개공. 근데 계약서 쓰는 것은 서식 갖다 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한 5분이면 다 배울 거예요.
하여튼 계약서 쓰는 것 자체는. 근데 잘못 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작성 시 무슨 사항?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공부하는 거야. 나중에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공부할 건데, 일단 책을 보세요. 의의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2번에 보면 작성 요령이 있습니까? 네. 그 첫째 줄 부수가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해주세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몇 부 작성? 세 부 작성해서 쌍방에 한 부씩 주고 한 부는 보관하라고 기억나? 네. 몇 년 보관한다고 배웠어요? 거래계약서. 정확하게 한 달 됐는데, 자, 거래계약서는 세부 작성 쌍방 한 부 주고 한 부 보관한다고 몇 년 보관? 답이 나왔어요, 지금. 뭐, 2년? 3년? 5년.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 규정이 없다고 배웠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 쉬운 것도 시간 지나니까 잊어먹죠. 내가 이걸 연습을 얼마 시켜줬는데, 앞에서 법 공부할 때 몇 번 연습 시켜줬어요. 그럼 또 연습해. 일반은 몇 년? 없어. 전속은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봐. 이렇게 연습을 엄청 시켜줬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잊어먹어 버렸잖아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신기하다. 먼기 신기. 자, 오른쪽 페이지 용어 들어가 볼게요. 용어 5번째 줄. 따라서 찾았어요? 계약서 문장을 이룬 용어는 반드시 법률 용어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법률 용어를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법률 용어가 가장 바람직해요. 뜻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명확한 용어, 표현상 명확한 용어를 써야지 분쟁이 안 일어나. 추상적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만 밑적으시고. 그 다음에 문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한자, 한글, 러시아어, 아랍어. 뭐가 좋겠어요? 한글. 왜 한글이 좋아?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한자로 써도 관계없고 영문자로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본인만 알아먹으면 뭐하냐고. 계약서 남들이 알아먹어야지. 그죠? 근데 한글은 누구나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글이 좋다 이 말이야. 뭐 영어로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한글이 바람직하다. 됐어요? 4번 내용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적으세요. 그 의견 합치가 충실히 기재돼야 되고 두 번째 줄 자유의사에 의해서 써야지 돼. 그 앞에 쓰면 무효지 뭐. 그죠? 그래서 자유의사 두 줄만 밑적으세요. 자, 뒤에 넘어가세요. 청색 5번 계약 당사자의 뭐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개공이요, 계약 당사자요? 계약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필, 첫째 줄 자필로 쓰도록 한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날이는 인감도장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후단. 찾았어요? 네. 아무 도장이나 써도 돼. 근데 뭐가 좋다?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기타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정정했을 때는 주말 한단 말이 있어요? 주말이 뭐예요? 주말. 그래서 빨간 선을 밑줄 그어버린 거. 이렇게 그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반드시 빨간색 안 그어도 관계없어요. 하여튼 주말 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 수정 후 몇 자 정정 표시하고 당사자하고 개공 도장 날인하라고 했죠. 이건 정정했다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작성 요령 공부했죠. 지금까지 밑줄 긋은 것은 시험과는 큰 지장, 시험과는 관계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 그것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아니 다른 건 낼 거 많은데 뭐 이런 건 시험 내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공부입니다. 3번 제목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시험 공부요. 잘 봐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공이 계약서 쓰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서식 갖다 쓰면. 근데 잘못 쓰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개공이 할 일은 가장 먼저 당사자 확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차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이제 당사자 확인해서 매도인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 매수인은 똑같거든. 원리가 똑같다고, 원리가. 그러니까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 오른쪽 청색이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 확인해야 돼. 진정한 권리자 확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저 건물이 자기 소유 물건이라고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근데 남의 물건을 팔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갑 소유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저분이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들어옵니다. 나는 저 건물 소유자다 칭하고 들어와. 그럼 개공하려면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뭘 떼우면 돼요? 등기상 증명서, 줄이면 등기부죠? 이거 하고 주민등록증 대조해야 돼. 무슨 등록증? 인적상 대조하라고. 등기부상 인적상, 주민등록증 인적상 대조해야 되죠. 그래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돼. 진짜 소유자가 맞는가. 등기부 갖고의 소유자 나와 있잖아요. 주민 대조해서 그러죠? 근데 주민등록증을 갑 주민등록증 훔쳐갖고 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진도 봐야 돼. 오, 머리 잘 들어가네. 사진하고 그 사람 인물을 대조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래. 그래서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야. 개공이 확인할 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권리자가 확인이 됐어. 그죠? 그럼 확인됐죠? 그럼 그 사실을 밑줄부터 긋게요.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어서 매도 중개 의뢰인부터 세 번째 줄 후단 찾았어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밑줄어서요. 자, 매도 중개 의뢰인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등기부상 명의는 일단 뭘로 추정이 된다? 소유자. 그래서 개공은 등기상 증명서 동그라미 발급받고, 자,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이를 뭐해서? 대조 동그라미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만 몇 줄. 자, 소유자는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봐보세요. 원래 소유자는 병인데 갑이 병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무슨 자격으로서? 대리인 자격으로서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그럼 개공할 리는 대리권 유무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민법에서 배울 때 대리권은 의무대리하고 법정대리를 배우죠? 그럼 의무대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돼요? 대리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고. 그죠? 대리권 주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서 발생하죠. 수권행위라래. 이걸 줄여서 무슨 행위? 수권. 그러니까 이 위임장을 안 써줘도 대리권 발생해요. 근데 그 증거로 써준 것이 위임장이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개공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위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임장에 뭐 위임인이 있어, 없어? 그 수임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임 내용도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어. 다 확인해야 돼. 임대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위임 내용까지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근데 위임장을 확인할 때는 본인은 뭐까지 첨부시켜야 돼요? 인감. 대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위임장, 위임인하고 본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인감증명서상은 인적사항하고 인감이 일치하는가 확인해서 맞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됐어요? 위임장을 통해서 뭘 통해서? 위임장. 그러면 법정 대리는 법의 규정에서 대리권이 발생한다는 소리죠? 그럼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뭘로 확인해요? 가족관계? 가족관계 등록부로 공부하세요. 등록부라는 것은 포괄 개념이고 그 속에 증명서도 있고 기본 증명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등록부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다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일단 공부해봐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누구다? 가족관계 등록부. 그럼 잘 보세요.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고 대리권이 있는지하고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중개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봐. 그러면 남편 재산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인이 팔려고 들어와요. 부인이. 그러면 대리권 유무 확인해야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돼? 남편 재산 부인 팔려면 해야 돼? 뭐 안 해도 돼? 팔아먹어? 팔아먹어버려?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부인은 대단하시네. 어쩌지. 자,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대리권 유무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대리 관계요? 그럼 뭘로 확인해야 돼? 대리권 유무를? 이무 대리 관계로 보면 이임장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 대리로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해야 돼요. 뭘로 확인해야 돼요? 남편 재산을 부인이 팔려고 들어오면. 예? 견해가 막 나눠지네? 아, 법정 대리로 봐?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다? 오, 그래. 이쪽은 이임장이라는데? 아, 아닐 것 같아? 싸워봐. 자, 이것은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뭘로 확인해요? 위임장. 뭘로 확인한다?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어제도 내가 물어봤더니 남편 인감 어디인지 다 알고 있대.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임장 써갖고 인감 찍어가지고 위임 받아왔다.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공 입장에서는 부인이 팔려고 들어오면 다시 남편한테 확인 들어가야 돼. 진짜로 위임을 해 주었느냐, 안 해주느냐. 똑같지. 아, 남편이 팔려고 하면 위임 안 받아도 된 게 아니라 똑같아. 이해됐어요? 예. 이해됐습니까?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뭘 통해서 확인한다? 위임장. 자, 그럼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청색 2번 대리권자 확인 나와 있습니까? 예. 자, 네 줄 몇 줄 보세요. 자, 대리인이라 칭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리권 존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무대리 등은 이무대리는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위임장 계약당에서는 등기 필증 등으로 등기 필증을 제시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이임장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라 그랬죠. 그리고 후단에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것까지. 이임장에 보면 임대를 하라고 임했을 수도 있고 매매를 하라고 임할 수도 있잖아요. 내용도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법정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네. 미성년자라고 넣으세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이렇게 넣어보세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뭘로 확인한다 그러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거기까지 외쳐보세요. 자,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뭘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 이걸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D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번 처분 능력이 나옵니다. 무슨 능력? 그럼 처분 능력이 뭐예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사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없는 자하고 해야 돼요? 있는 자. 그럼 의사 능력이 뭐예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란 말을 쓰죠. 그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능력자고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무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사 무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만취자, 또 유아. 유아하고 만취자 이분들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중개업소 찾아와 개공해. 그것도 밤 11시. 여자 혼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 그죠? 그러면 자, 왜 팔려고 하세요? 물어봤더니 술값이 부족하다. 그러면 술 깨기 전에 빨리 중개해야지. 그러고 계약서 쓰면 돼, 안 돼?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술 깨고 나서 판 적 없다라면 골치 아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쉽게 판별이 되죠? 만취자 판별도 할 수 있고 유아 알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돼,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위 능력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민법에서 행위 능력 개념. 행위 능력 개념을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내가 이것을 해서 옳은가 그런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자, 여기는.
행위 능력이란 단어는 수백 번 들었는데 개념을 쓰라 그러니까 멍하죠. 자, 행위 능력이란 개념이 뭐냐면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아무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그래. 더 쉽게 표현하면 혼자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는 말을 쓰죠.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란 말을 써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이하고 피성년 후견인들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의사 능력은 있어 없어? 있어. 행위 능력이 없지.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요. 자, 칠번 보고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개공 찾아서 저거 내 거니까 물건 중개해 주세요. 팔고 싶으니까.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개공할 일은 일단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라 그랬죠? 등기부하고 주민등록 대조해서. 확인하니까 소유자는 맞아. 그죠? 그거 딱 보니까 유하고 많지 않냐. 의사 능력이 있어. 이거 해결됐죠? 근데 이제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인지 확인하니까 주민등록증을 띄워보니까 19세가 안 돼. 그건 뭐요? 미성년자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이 무슨 사유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러면 이 취소가 안 되면 이 사람이 물건을 샀을 때 취소가 안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죠. 불안한 지에 있다고. 그러면 취소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성년자 본인이 자기가 팔아놓고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누구요? 친권자란 말을 쓰죠? 부모를 친권자. 부모가 있으면 이 사람이 되고 없으면 후견인이 지정되거나 선임이 돼요. 친권자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이 됩니다.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법정. 그럼 이분들이 계약을 취소해 볼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부모가 너 왜 팔아먹었냐? 그러고 취소해 보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어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개공 쫓아와서 왜 잘못했냐? 내가 취득을 못했다. 손해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럼 개공은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로 판명이 되면 중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속은 편하죠. 근데 돈을 벌어 못 벌어? 그게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는 취소가 안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공부하는 거지. 연구하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취소가 안 돼? 동의서 받아오느라 하면 돼. 뭐 받아오라? 동의 확인하고 계약을 하면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중개해도 계약 취소가 안 돼. 왜? 동의권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대리권이 있어요.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자기가 직접 팔아줄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 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오라고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리인하고 직접 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계약이 취소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개공은 그렇게 한 거예요. 피한정 후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근데 법정 대리는 친권자도 있고 후견이 있잖아요. 근데 친권자는 관계가 없는데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일 경우를 생각해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일 때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하나 단계를 더 거쳐야 돼. 후견 감독인 동의까지 확인해야 돼. 무슨 감독인? 후견 감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자,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확인을 해서 중개를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후견 감독인이 계약을 취소시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또 무효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후견일 경우는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돼. 이러고 해야만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끝났어요. 청색 3번 처분 능력 확인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줄 왜냐하면 밑줄 보세요. 의사무능자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제한능자 법률행위는? 취소. 그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제한 능력자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미성년자, 비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미성년자하고 비한정 후견인 가로로 묶으세요. 미성년자하고 비한정 후견인 가로로 묶었어요? 첫째 줄 후단 법정 대리인과 행하거나 번호 매기세요. 1번. 법정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을 연결해 준 방법 하나. 두 번째 줄 인감 증명이 첨부된 동의서. 무슨 확인? 동의서 확인. 이거 몇 번? 2번.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하면 계약이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줄 밑줄 보세요. 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 방법은 뭘 보면 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보면 생년월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게 19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호에 대한 1차적으로 친권자 동그라미. 없으면 두 번 후견인 동그라미. 이걸 합해서 뭐라 그러세요? 법정 대리인. 그럼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아까 뭘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부라고 하고 세 번째 나와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4번. 4번 보고 있어요? 개공은 특히 후견인 동그라미.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해서 거래 당사자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는 후견 감독인 동의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친권자는 후견 감독인 동의 필요 없어요. 누구일 경우만 후견인. 이때는 후견 감독인 동의까지 확인해야 돼.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건데 법인이 물건을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더 확인할 거 있어요. 갑법인이 법인 건물을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외에 추가로 확인할 것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법인격이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법인은 대표자가 있어, 없어? 그럼 대표자가 과연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 그걸 확인해야 돼. 그럼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원래 대표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법인을 대표를 하니까. 근데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에다가 우리 대표자는 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관에다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대표자 무슨 권한? 처분 권한, 유무. 이것은 그러니까 뭘 떼우면 돼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인데. 그래서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세 줄을 밑줄 보세요. 첫째 줄 법인격 유무도 법인 등기상 증명서. 두 번째 줄 대표자 처분 권한 유무도 법인 등기상 증명서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구나. 됐어요? 예. 끝. 자, 양가로 3번 제목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 공동소유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거. 자, 그러면 구체적인 개념이랄지 내용 같은 것은 주로 어디서 배워요? 그럼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요. 개공이 확인해서 중개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 드릴게요. 공동소유 재산 행태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종유. 자, 공유 개념은 투자 목적으로 공동으로 물건을 매수했다 생각하면 쉬워요. 자, 토지 한 필지를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매수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공유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것은 투자 목적. 그리고 이 합유란 것은 사업 목적으로 결합했어요. 무슨 목적? 그럼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 사업 파트너는 마음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죠. 아무나 갖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안 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주로 조합재산 같은 경우가 합유 관계다. 총유는 교회 재산이 있잖아요. 종중재산. 여기가 집합체로서 결합한 걸 말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에 다룰 거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공유는 지분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했어요? 합유는?
있다고 이미 동그라미 쳐봤잖아요. 총유는 없어요. 그럼 이제 공유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처분 가능해요? 지분 처분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근데 합유는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합유자 뭐가 있으면 가능해요? 전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없으면 마음대로 처분 못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물건 처분이 있잖아요. 공유는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전원 동의를 받아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공유물 임대할 때는 개공이 임대, 매매도 중개하지만 임대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공유물 임대할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뭐?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돼. 지분은 뭐다? 과반수. 이건 관리행위로 보는 거죠? 관리행위. 자, 제가 지분의 과반수.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합유는 합유물 처분할 때는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합유 지분이든 합유물이든 전원 동의해요. 그러면 왼쪽하고 같다 그래서 자동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왼쪽하고 똑같다. 자동.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 정중계산 같으면 정중의 의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이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면 돼요. 그러면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한번 봐볼게요. 공유 설명하면 토지 한 필지를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매수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럼 이 토지 한 필지가 공유 관계가 성립되죠? 그러면 지분이 2분의 1이다. 똑같이 투자했다라면 2분의 1씩이에요. 그죠? 그럼 공유는 지분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고, 그럼 병이 이 지분만 개공에게 팔려고 들어와요. 그럼 지분 중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을 동의 확인해야 되냐 이 말이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지분 처분은 자유. 그냥 중개하면 돼.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 자체를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공유물이잖아요. 공동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을 동의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공유물은 전원 동의다. 됐죠? 이쪽은 2명이니까 그러니까 2명, 을 동의 확인. 됐어요? 예, 그 말이고, 합유는 물건이 됐건 지분이 됐건 무슨 동의? 전원 동의. 됐어요? 총유는 사원총 결의.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3번 공동소유 재산 거래계약 체결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종류, 밑줄 그어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공유 있어요? 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각 공유자는 지분 동의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공유는 지분이 있다는 거고 처분 자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 체크하셨어요? 자, D페이지 넘기세요. D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공유물 동그라미. 공유물 처분 변경은 뭐를 써요? 다른 공유자? 동의. 전원 동의입니다. 전원이라고 넣었어요. 전원 동의. 자, 공유물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죠? 그 밑에다 적어. 공유물 임대는. 공유물 뭐죠? 지분 후 과반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옆에겠다 적으면 돼. 공유물 임대는 지분 후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개공이 매매만 중개해요? 임대도 중개할 수 있어요? 임대도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 공유물 임대는 지분 후 과반수. 자, 동그라미 2번 합유 있어요? 두 번째 줄 중간. 합유는 공유와 달리 각 합유자에게 합유물에 대한 지분 동그라미. 지분을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다. 그럼 합유 지분도 전원 동의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밑에 줄 합유물 동그라미. 합유물. 전원 동의. 전원 동의 쳤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후단. 총유 재산으로 되는 것은 종중, 교회, 동리 재산. 이게 총유 재산 관계예요. 종중 재산, 교회 재산. 그러면 총유는 아까 지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이게 지분 문제는 책에 없겠죠?
그러면 6번째 줄 후단 보면 총유물이란 단어가 나와요. 찾았어요? 총유물 7번째, 8번째 밑에 적었어요. 총유물 처분에 대해서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이에 따르죠. 이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의 결의. 체크했어요? 예,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공이 임대만 중개해요? 전대도 할 수 있어요? 전대도 중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갑이 건물 한 채를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근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대인. 이 사람이 뭐요? 전차인. 그럼 전대차도 중개 가능하죠? 그럼 개공이 누구 사이에 끼었어요? 을하고 병 사이에 끼었죠? 그렇죠? 그러면 전대할 때는 원임대인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까. 그럼 개공은 동의 있었는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거 확인하고 또 전대차 기간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중개해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줄, 4번째 줄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개공은 전대차에 대해서 원 임대인의 승낙이나 동의하였는지 여부, 전대차 기한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해서 중개하라. 이해되셨어요? 예. 끝. 자, 그러면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끝났죠? 그러면 이제 그 예제 7번 한번 보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 공유 문제거든요. 공유 문제인데, 이 문제인데, 거의 민법 문제야. 그죠? 근데 거기다가 개공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중개 실무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중개업자 갑. 요즘은 중개업자라 그래요? 개공이라 그래요? 개공갑이 그렇습니다. 자, 정소유 무슨 토지를? X토지를. 자, 정소유 X토지를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랬습니까? 중개했다. 누가 중개했어요? 개공갑이 중개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샀으니까 이제 공유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지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문제 보면 주로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반반씩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기억. 을의 지분이 얼마를 했어요?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X토지 전부를 수익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전부 써야 돼요? 반만 써야 돼? 자기가 다 썼어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합니다. 사용 수익은 뭘로 한다? 지분의 비율. 근데 혼자 다 쓰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이지. 이해됐어요? 예, 수익이 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자, 니은 보세요. 을의 지분이 얼마예요? 다른 뜻은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공유물 관리 밑줄 보세요. 공유물 관리가 아까 임대행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지문이 맞아요? 왜 맞아?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없다가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없다가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을은 지분이 얼마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반수요, 과반수요? 반수요. 과반이라는 것은 2분의 1 넘어선 것을 과반수라래. 그러니까 없다가 맞는 거예요. 지분은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반밖에 안 되잖아요. 됐어요?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을의 지분이 3분의 얼마요? 이거는 특정 부분, 이 토지 일부, 이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은 공유 토지는 분할할 수 있죠. 근데 둘이 합의해서 분할하지 말자고 약정할 수 있죠. 불분할 특약. 몇 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답은 뭐예요?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2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3, 4월 달에 할 거예요. 계약서 기재서는 3, 4월 달에 할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514페이지 있습니까? 514페이지 있어요?
소유권의 이전 등기, 보존 등기부터 시작을 해서 끝처리까지. 끝까지. 근데 이 다음 주도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4문제 정도 나올 건데 이 파트가 주로 민법 관련 내용이에요.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부동산 실명법, 경공매까지. 매수신청 대리.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석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한 이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할 거라고. 3, 4월 달에 부족한 거 하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